김지은 전 정무비서는 안전지사를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구원 또 다른 피해자도 이르면 내일 아마 고소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희정을 믿고 따랐던 안희정 소위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실망이 정말 클 것 같은데 이제 나 안전지사한테 너무 실망했어. 나는 차라리 이제 안전지사가 아니라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지은 씨를 도울 거야.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보시는 게 성명서인데요. 김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성명서고, 이게 보면은 안희정 경성 캠프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그런 성명서인 겁니다. 근데 이제 피해자이면서 이제 이런 미투 폭로를 한 김지은 씨를 응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함께하겠다는 뜻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성명서를 작성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안희정 전 지사에게 대한 믿음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불신을 고백하기도 했고, 2차 가해 제보를 위해서 이메일 주소까지 만들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안전지사와 함께 일했던 캠프 인원들 중에서요, 약간 같이 나온 영상이 나올 때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좀 가려달라고 좀 뒤에서 요구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그런 후문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안전지사가 어느 정도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저 안지사 캠프에 있던 분들 중에 실제로 민주당 사람들이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바른정당에 참여하기도 했던 분들이 있는데 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 대한 호감과 개별의 별개로 이제 안지사에 대한 개인적인 호감이 있던 분들인데 예. 최근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그 실망이 이제 단계가 심해가지고 그분들도 이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 보면은요, 사실, 이 안전지사 이번 이 의혹이 터질 게 터졌다. 이런 좀 분위기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민주당 소속의 충남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난해 초여름 도의원들 사이에서, 아이고, 안전지사가 여성 직원을 따로 부르는 일이 너무 많다고 그러는데, 그런 말이 지금 돌기 시작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목소리들이 실제로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 팀장님. 지난해 여름부터. 그렇죠. 그러면 왜 그동안에는 쉬쉬하면서 그런 얘기가 확산되지 않았느냐? 아마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지사님 조심하십시오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주변에. 예. 근데 안 지사가 이번에 이제 공식적인 어떤 직함은 도지사가 이제 처음이고 그 전에는 사실 어떤 공식 직함을 갖고 활동하진 않았지 않습니까? 노무현 예. 정부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 처음으로 이제 이거 공식 직함에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밖으로 나오는 대외적인 이미지는 굉장히 가면은 할머니, 할아버님들, 우리 손자, 아들처럼 되게 반겨하시고 예. 굉장히 소통을 잘하는 이미지였지만 사실상 그 충남 도정 내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좀 놀라운데요. 불통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요? 도의원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 접촉이 없어서 상당히 그 폐쇄적인, 우리가 어저께 그 관사도 보지 않았습니까? 네네. 사실 거의 접근이 좀 어려웠고 사람들도 많이 가지 않았다고. 그래서 사실 흉금을 터놓거나 정치인이라면 가지고 있는 자지 지지 그룹이라든가 좋은 그룹 이런 것들이 없어서 이런 얘기가 전달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어찌 보면 소통을 못했던 거에 대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예. 비슷한 것을 오늘 취재를 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얘기 들었어요? 일단 같은 민주당 소속 도의원인데요. 오히려 같은 당의 의원이 소외감을 느낄 정도로 소통이 좀 부족했다, 그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수행비서가 이제 현지에 있는 지역 기자들은 왜 수행비서가 왜 여자지 하면서 도청에다 질문을 좀 구하거나 의견을 좀 물은 적이 있었는데, 네. 확실한 대답을 좀 구하거나 수행비서가 바뀌는 일은 전혀 없었다고 하고요. 그랬군요. 그리고 이게 수행비서 처음에 이제 젊은 여성과 젊은 남성 한 두 사람이었는데, 예. 이렇게 젊은 사람을 쓰고 왜 수행비서는 여자를 쓰느냐에 예. 대해서 이제 물어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도의원이. 예. 그러니까 안희정 전 지사가 젊은 기운을 받고 혹은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좀 가까이서 듣고 싶어서 했다라고 명분을 세웠지만 네.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라면서 상당히 당황스러워하는. 알겠습니다. 안전지사가 사실 이렇게 소통을 잘하는 이미지로 사실 비춰져 왔는데 사실은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불통의 이미지였다, 이런 얘기군요. 이 안희정 전 지사 곁에 있었던 이른바 동지들은 지금 굉장히 이거는 도의원들이 아니라 이 여의도 국회의원들인데요. 굉장히 심한 표현을 쓰면서 지금 배신감을 드러내고 있군요. 이준석 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대선 당시 캠프에서 이제 있었던 핵심 역할을 했던 모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안 지사가 대선을 앞두고도 이런 일을 했다면은 이게
좀 정신 이상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예. 사실 국회의원을 지내본 사람들이 느끼는 이 체감도와 또 그리고 뭐 그냥 지사직 안 지사가 처음으로 이제 맡은 공직 아니겠습니까? 선출직으로 이 체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여의도라는 아주 좁은 공간 속에서 뭐 하여튼 그 앞에 음식점만 가도 그 음식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직장 동료입니다. 아. 보좌진이거나 의원이거나 아니면 기자거나 이런 네.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굉장히 엄격한 삶을 살도록 강제된 삶을 살아온 그런 분들이고 네. 안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충남도청 같은 경우에는 또 원격지에 내포신도시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역에서 취재하는 일부 언론이나 아니면 진짜 그 충남도청에 근무하는 분들 외에는 뭐 감시나 아니면 이런 눈길이 좀 덜하기 때문에 이런 예. 식으로 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예. 문제는 측근들마저도 예를 들어 측근들마저도 공보팀에 있었던 뭐 김진욱 청와대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안지사의 위선에 가면 너무를 보지 못해도 내가 바보 천치다 이렇게 오히려 내가 바보 천치다. 예. 그 정도로 측근들마다 충격을 금치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예,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자신을 도왔던 정치적 동지들에게까지 큰 허탈감을 안기고 있는 안 전 지사. 과거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언제나 저보다 당이 먼저였습니다. 당이 감옥에 가라면 갔습니다. 당이 감옥 간 것을 이유로 공천을 주지 않아도 그 당에 남아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안희정 전 지사가 이번 이렇게 성폭행 논란에 휩싸이게 된 것은 이게 내용보다는 어떤 이렇게 잘 포장된 모습, 이렇게 잘 정돈된 모습, 이미지 정치 여기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터진 거 아니냐 이런 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강 기자?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경선 과정에서 좀 많이 젊은 층에게 인기를 끌긴 했었죠. 예. 우선 충남 빅시라고 충남 빅토리아 시크릿의 줄임말인데 예. 이게 손으로 이제 키스를 하는 동작이 있습니다. 아. 이것이 젊은 그리고 여성들에게 상당한 그런 지지층을 많이 불러일으키기도 했었는데 예. 이제 희정 크루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한테는 거의 아이돌처럼 예. 그런 팬클럽 같은 게 조직이 돼서 선거를 돕는 그런 조직도 생겨날 정도로 예. 상당한 젊은 층에게 인기를 끌었었죠. 예, 정 팀장님 말씀하시죠. 사실은 선거 때 제가 대선 후보 검증반이어서 그 안희정 지사를 만나봤습니다. 근데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철학가 출신이라서 그런지 그 굉장히 그 말하는 것이 그 장황하기는 한데 소위 기사로 쓸 게 별로 없어요. 많이한 예. 그 어법을 그 사용을 했고 그래서 다시 되물을 수밖에 없는데 늘 끝을 그 모호하게 흐르는 그런 문법을 썼는데 이런 거 자체가 저 사람은 뭐지? 저 사람의 생각은 뭐지? 하는 가로막는 예. 그런 그 생각이 들고요. 또 이미지 정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대선 과정에서 그 히트를 쳤던 게 예. 그 공유가 나오는 도깨비를 패러디해서 맞아요. 예. 부인 이제 민주원 씨와 함께 빨간 목도리를 둘러두르고 하면서 이렇게 서로 그 금수를 다지면서 젊은 사람들한테 이제 호소하는 그런 어떤 그 광고도 찍었었거든요. 그리고 또 굉장히 히트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박근혜 정부의 실책이 그러니까 예. 이미지에 치중했던 콘텐츠는 없고 이미지에 치중했던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한계인데 네. 이거는 장은 다르고 성은 다르지만 또 지방이라는 특징이 있지만 예. 어쨌든 진정한 소통을 하지 못했고 이미지로만 그 일생을 살아왔고 또 예. 그걸 보고 찍어줬던 어떤 국민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낳은 어떤 대참사로 저는 보여집니다. 저는 그렇군요. 저는 예. 공교롭게 제가 2012년에 안지사랑 같이 방송을 한 3-4시간 할 기회가 있었고. 아, 그래요? 예. 예. 이제 7년 대선을 앞두고 제가 8시간 가까이 4시간짜리 방송을 2번 가까이 같이 한 적이 아, 있었거든요. 그래요? 옆에서 그럼 지켜봤겠네요, 안 전 근데 지사를. 진짜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 변화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는 2012년은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네. 이분은 굉장히 소위 말하는 진보적 성향이 강하고 친노적 성향이 굉장히 강한 분이었구나라는 생각했었는데 2017년에 제가 같이 방송하면서 느꼈던 건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은 네. 처음 이제 나와서 방송에 어필하는 게 뭐냐면은 제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지 아십니까? 제 이름은 네. 박정희 대통령을 너무 좋아하시는 아버지께서 박정희의 정희를 뒤집어서 한자까지 똑같이 희정으로 아, 만들었어요. 기억나요. 그러니까 예. 이게 쭉 나오는데 네. 보통 흔히 느낄 수 있는 이거는 상당히 기획된 메시지를 던지시는 이미지가 생겼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게 이제 대선을 치르다 보니까 준비가 좀 되셨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술술 나오는구나 생각했었는데 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아까 이제 정성희 의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그 뭔가 비전이라는 메시지보다는 약간 그런 것들이 많이 기술적으로 조합된 것이 아니었나 예.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우리가 기억나겠지만은 안희정 지사의 대선 캠페인을 가장 기억나는 단어는 예. 대연정입니다 보면은 어떤 그런 것들 본인의 철학보다는 그런 것들이 많이 결합되어서 그 당시에
일시적으로 보수층이나 중도층의 지지가 많이 갔던 것이 아닌가 네. 생각할 정도로 2012년에 제가 알았던 굉장히 철학에 기대고 또는 그 진보적 사상에 기댔던 안지사가 예. 많이 달라졌다는 느낌이 한번 받긴 받았습니다. 2012년의 안희정과 2017년의 안희정은 달랐다. 네. 이준석 위원장이 옆에서 지켜본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인물평이었습니다. 자, 이미지 정치 저희 얘기 좀 했잖아요. 이미지 정치. 이미지 정치가 이 화를 불렀다라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안 전 지사가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시겠습니다.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도 너를 잊은 지 너무도 오래 새로운 수준의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를 전진해야 제가 말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의 비전이고 제가 거듭 강조하는 시대 교체와 국가 재편의 필요성입니다. 안 전 지사가 민주주의 얘기하는데 민주주의는 성폭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지금 충남도청의 공무원 노조가 있잖아요. 이준석 그렇죠. 위원장. 단단히 화가 많이 난 모양이에요. 그렇죠. 이제 예. 사실 충남도의 명예 자체가 좀 훼손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충남에서 열심히 일했던 공무원들은 무슨 탓을 받아야 됩니까? 결국 여기서 일말의 기대가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안 지사가 그래도 예.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면서 모든 잘못은 저에게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충남도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에게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이런 걸 기대했을 텐데 예. 이번에 결국에는 기자회견을 뭐 상의도 없이 이제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도지사로 이제 대우하지 않겠다. 예. 전직 도지사로 대우하지 않겠다. 그냥 개인 안희정으로 그냥 범죄자 안희정으로 대우하겠다는 의지를 이제 밝힌 겁니다. 그렇군요. 당신을 오늘부터 안희정으로 부르겠다. 안희정 지사 두 글자 빼겠다. 당신을 도지사로 모신 것이 부끄럽다라는 게 충청남도 공무원 노동조합의 오늘 입장이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 제가 동네에서 정치를 하면서도 이제 충청도 분들도 있고 영남 분들도 네. 하잖아요, 보면. 그런데 지난번에 뭐 반기문 총장 이야기 나오고 안희정 지사 얘기도 나오고 이러면서 이분들이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충청 대망론이다 이런 것들을 살려가면서 굉장히 그래도 정치를 희망적으로 바라보시던 분들이었는데 예. 최근에 이제 제가 며칠 사이에 제가 그냥 가서 간단히 차 마시면서 얘기를 해보면은 아주 지금 굉장히 실망한 상태라 가지고 이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 과거에 보면 영남 지역을 기반으로 이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때문에 예. 약간 의기소침한 상태가 거의 아직까지도 이제 트라우마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인데 예. 정치적으로 지금 이제 충청도 분들도 굉장히 트라우마가 많은 상태라 가지고 국민들 중에 이제 상당한 분들이 이제 지금 정치에 대한 불신과 트라우마 상태에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분노 자체가 어느 쪽으로 표출될까가 아마 앞으로 정치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피해자로 등장한 A씨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연구원. 그러니까 여직원이었죠. 안지사의 싱크탱크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그런데요. 이 사무실에서 제가 영상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좀 뭔가 의심스러운 장면이 포착됐다면서요, 강병규 기자?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곳이 뭐 말씀하신 대로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그 부근인데, 건물인데, 지금 한 남성이 두리번 거리고 이제 손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손짓했는데 이제 트럭이 한 대가 오는 거죠. 그러네요. 예, 지금 트럭이 이렇게 주차를 대기하고 있는데 뭔가 싣기 위해서 이렇게 포터로 보이는 그 트럭인데 예. 지금 이렇게 서류가 가득 들어있고 책이 가득 들어있는 상자가 수북이 쌓여있는데 저기 보시면 대통령이라고 써 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사진과 함께요. 네. 그러니까 경선 때라든지 대선을 준비했을 때 혹은 이후를 위해서 국정 운영이 담긴 예. 그런 서류들이 가득 쌓인 건데 예. 과연 이것을 왜 이른 아침 7시쯤에 오전 7시쯤에 저거 찾아가서 버리려고 했었느냐 예. 어떤 자료를 숨기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두 번째 피해자 A씨가 근무했던 바로 그 사무실인데 어제 오전 7시경 이른 아침 저렇게 트럭까지 동원해서 멀쩡하던 자료를 이번 성폭행 파문이 터지니까 급히 자료를 빼냈다. 정 팀장님 글쎄요. 예. 오늘 이제 사과가 예정돼 있지 않았습니까? 예. 사과 기자회견이. 그리고 저거는 이제 새벽 6시입니다. 어. 그러면 그리고 2차 피해자 얘기가 나온 거는 어제 밤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예. 그러니까 2차 피해자 얘기가 나오니까 전 지사 측에서는 이것이 사교동 사무실, 그러니까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입니다. 예. 사무실 자체는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서 수색을 경찰이나 검찰이 압수수색이 진행될 가능성을 아마 염두에 두고서 일단 본인이 뭐 관계했던 이 서류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빼돌리려고 하지 않았나. 예. 근데 이것이 성폭행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것을 이제 성폭행이 있었다는 걸 갖다 입증하는 자료라면 이것은 증거물에 예. 부패가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또 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저거는 정치를 제가 하는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요. 예. 뭐냐면 결국에는 그 더조민주주의 연구소라는 게 싱크탱크라고 하지만 싱크탱크, 예. 제가 봤을 때 사실상의 대선 캠프 사무실로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발견된 자료에 따라 가지고는 예. 이미 뭐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도 있겠지만은 저건 또 선거법에 의해 가지고 저촉받을 부분이 있고 예. 공직선거법상의 불법 사무소 운영 혐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류나 이런 것들은 뭐 제가 봤을 때 성폭행의 직접적인 증거물 되기는 어렵지만은 네. 다만 저 공간에 대한 이제 의구심들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기자들이 어떤 예. 성격의 연구소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거에 좀 대비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가 좀 수상하게 자료가 빼내졌다. 이거는 두 번째 피해자가 이제 근무하던 그 사무실인 것이고요. 김지은 씨 있잖아요. 처음엔 안전지사로부터 성폭행 당하겠다라고 주장한 김지은 씨가 서울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 김지은 씨가 서울에서 성폭행을 당한 장소로 어디를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냐면 마포역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이게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어제 압수수색하는 장면 영상이 있다면서요, 강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인데 지금 부지런히 수사관들이 무언가를 뭐 담고 있거나 뭔가 그러네요. 살펴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이 압수수색이 벌어진 다음에 뭐 보니까 CCTV 영상을 확보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었고요. 예. 그러면서 몇 시에 과연 이런 범행이 일어날 것으로 추정이 되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이 공간에 안전지사와 안전지사의 그런 정무비서였던 김지은 씨가 같이 들어온 장면이 찍혔는지 혹은 어떤 모양으로 찍혔는지 강제로 완력으로 인해서 끊었을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